아마 지금의 저한테 가장 요즘 지금 때 저한테 가장 화두인 게 뭐냐고 얘기를 한다면은 첫 번째로 술인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닌데 뭐 안 정말 뭐 다리 부러지고 감기 걸려서 켈렉켈렉대고 그러면은 당연히 술이 안 마실 수 있는데 다음날 힘들 걸 알면서도 목이 따끔따끔할 걸 알면서도 계속 마시게 되는 게 어쩌다 가끔은 참을 수가 없는 게 그런 술이라는 존재가 제가 그거를 계속 마신다는 게 좀 제 인생을 방해하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술 안 마셨거든요. 성인 되고 나서 부모님이랑 좀 마시고 학교에서 좀 마시고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어느새 군대 전역하고 나서 1년 뒤에 보니까 매일 술을 마시더라고요. 뭐 빨가벗고 술 마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밖에서 먹고 술 모자라면 집에서 또 마시고, 다음날 그때는 좀 지금보단 젊어가지고 지금만큼 다음날 아침이 힘들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막 계속 마셔요. 그러면서 나는 왜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다른 배우들은 24살, 26살 때 이미 빛을 발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난 왜 이러고 살까? 그러면서 막 답답해하면서 그러면서 술을 마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진짜 술을 거부해야지라는 생각도 있으면서도 계속 마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술을 싫어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게 그때 당시가 이제 20, 19, 20, 21, 20년도, 21년도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5년 전이니까 24, 5살. 4살. 그래. 그때는 뭐 거부하려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리고 안 마셨지. 그러고 나서 복싱을 하면서 안 마셨어요. 살이 쫙쫙 빠지더라고요. 82, 78까지 막 내려가고. 근데 그러고 나서 학교를 다녔죠. 21년도. 22년도에 졸업을 했죠. 22년도에 극단을 들어가면서 극단에서 뭐 연극 연습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뭐 사람들하고 갓 들어간 극단에서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술을 한 잔 마시고 그러는데 거기에 술을 좋아하는 형이 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형이랑 뭐 어울리면서 돈도 많이 썼지. 연극을 하면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괜히 이것저것 한다고 술 마시고 뭐 재료 사고 막 이런. 근데 아무튼 그때가 문제였어. 그 전까지는 복싱하면서 진짜 행복했는데 물론 극단에 들어가서 내가 연기 실력을 쌓을 수 있었고 공연 기록을 필모그래피를 쌓을 수 있었지만 그때 22년도 여름부터 몸무게가 찌기 시작하더니 84, 86, 88, 90
그러면서 연극하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96까지 가더라고요. 술을 계속 마시면서 하등 도움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좀 아무튼 그때가 문제였어요. 그 극단 들어가기 전까지 진짜로 술을 거부하고 제 스스로도 술을 어느 정도 마시긴 마셨지만 수도승의 삶을 지향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극단 들어가서 22년 여름 이후로 술을 막 계속 마셨어요. 돈을 흥청망청 썼죠. 삶의 경험이 쌓였어요. 노가다도 몇 번 나가보고, 아니 한 번 비슷한 거 몇 번 나가보고, 그리고 23년 그때 23년도도 연극 올리면서 계속 술 먹고 4년 극단에서 거의 나오다시피 하고 5년 외부 작업을 했죠. 그러다가 술을 간간히 이제 영화 촬영이 있으면은 얼굴이 부어 보이면 안 되니까 안 마시다가, 그런데도 완전히 끊지 못하고 마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 되돌아보면은 1년에 안 마신 날이 한 달 이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 보면 한 달 동안을 어느 순간에 한 달을 보면은 한 달 내에 술을 안 마신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늘이 뭔가 나한테 내 간에 휴식 시간을 주듯이 술 마시다가 술 마시고 개새끼를 이 어깨에다 메고 마치 낸실행 마냥 하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어요. 근데 걔가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내가 술을 먹었으니까 몸을 제대로 못 가누잖아. 걔를 안전하게 내려놓으려고 하다가 이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목이 금이 갔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달 반 정도를 술을 안 마셨죠. 그렇게 극심한 상황이 되니까 술을 안 마시게 되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마치 하늘이 나한테 내려주듯이 잠깐의 휴식 시간을 주고,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연극인들이 제일 만만한 게 족발이잖아요. 술 마실 때 족발을 먹다가 발목뼈가 나갔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새 또 술을 막 마시면서, 그 대신 약간의 경계심은 있었죠. 마시면서 그러다가 술을 마시다 보면 몸이 아파요. 이제는 뭐 술 마시고 나서 막 자면은 입 벌리고 자가지고 목이 건조해져가지고 막 다음날 목 아프고, 막 술 마시고 자니까 몸에서 열 나니까 입을 걷어차고 자니까 뭐 감기 걸리고 뭐 그렇게 잔병 치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다시 마셔가지고 목이 바삭바삭해져가지고 막 엄청나게 다시 아파질 때도 있지만 대체로가 아니고 가끔 가다가는 감기 걸렸으면은 술 안 마시죠. 하루 내지 이틀을 참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마셔요. 지금도 그래요.
감기가 걸렸어. 그 감기 걸린 날도 어떤 형이랑 술을 마시러 나가는데 밤에, 야, 날씨도 너무 춥고 이건 100% 감기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거 조졌다, 이거 나가면 내일 진짜 아플 것 같은데 해서 마셨어요. 다음날 아파졌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너무 아프니까 3일 정도를 술을 안 마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한 잔 마셔볼까? 또 마셔. 계속 마셔. 매일 마셔. 적당량 마시자 해놓고도 막 한 병하고 반 계속 마셔. 목이 안 나. 계속 바삭바삭해. 따끔따끔거려. 근데 계속 마셔요. 그러니까 계속 마신다는 게 아니라 매일 마시지. 그렇게 되는 거에는 술을 안 마시고 자는 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술을 안 마시고 자면은, 아니지,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지. 술을 안 마시고, 어렸을 때 술 안 마셨을 거 아니에요?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 불안감이 와요.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기 싫은데, 무서운데, 내가 없어진다는 게.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종교 가져라, 뭐 과학적으로 죽고 나면은 그냥 무다, 생각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두려움도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는데, 그게 걱정이에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무튼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올까봐 빨리 술을 먹고 기분 좋게 훅 자면은 그 진땀 나고 무서운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근래 들어서 술을 안 마시면서 한번 잡았거든요. 그렇게 그 두려움이 찾아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요. 이거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세로토닌 이라는 호르몬이 찾아오면 불안감이 높아져요. 그러면 막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진짜 이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 심연의 한 단계 깊어지기 전 단계의 나처럼 괜찮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근데 혼자 방에 누워있다가 생각을 하면은 내가 나를 따라해보면 어떻게 약간 공황장애처럼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머리 잘리기 전에 머리가 막 하얗게 샜다는 막 그런 속설이 있는데, 그 기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리 괜찮다고도 가끔가다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는 정신 멀쩡할 때 잠에서 깨잖아요. 깰 때 갑자기 두려움이 막 찾아와요. 그때가 되면 소리를 안 지르고는 배길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근데 제 삶이, 이 삶과 죽음은 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부모님을 잃는 거에 대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강아지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청 많았거든요. 물론 내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요즘도 그
삶과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항상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술도 내가 지금의 나한테 언제든 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냐 라고, 무엇을 느끼고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면 난 술이 문제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걱정이 문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은 길 걷다가 죽고, 여행하다가 죽고, 뭐 좋은 일 하다가 죽고, 먹고 살려다가 죽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음이 도처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항상 의식하게 돼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도 있지만 내 부모한테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어렸을 때 제가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걱정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물론 나이가 많은 부모님을 둔 사람들은 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버지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오며 가며 한번 확인을 해요. 숨을 쉬시나 안 쉬시나.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너의 하루가 네 인생이다. 그래서 하루를 아침에 일어나서 막 열심히 살아.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 대한 행복, 어머니 일 도와주고, 개도 산책시키고, 개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버지 뭐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제 요즘 백내장 수술한다고 어디 갈 때나 그럴 때 사람 머리에 충격이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운전을 해가지고 받아주고 하고 일 도와주고, 아버지도 그 나이가 많으니까 뭐 저번에 뭐 차인표 시대라 그 뭐 주식 코인 관련된 그 나이에도 돈 벌어보겠다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거 막 어디다가 돈 잃은 거 뭐 이상한, 이게 뭐라고 하냐, 상술 이거 전화 오면은 보이스피싱이 오면은 그것도 그냥 고지고대로 다 대답해주고, 그런 아버지를 이제 잘 내가 이렇게 일을 도와주고 하지 마라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는데 뭐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하루가 인생이라고 하면은 주변 사람 챙기면서 내 할 일 하면서 건강 챙기면서 그러면서 저녁이 되면은 그치, 죽기 싫으면은 끝까지 싸워야지. 잠을 자지 말고 끝까지 살아있어야지. 근데 오늘 하루 잘 살았다 하고 술을 마시는 거지. 행복하게.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만약 나중에도 내 영상을 볼 때 적어도 내가 이때 이걸 느꼈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나는 지금 삶에 감사함을 느낀다. 이 얘기를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감사함을 느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제가 성인 되는 것도 못 보고 막 돌아가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세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순간 두려움이 올 때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죠. 너무 다행이에요. 계셔서. 아버지보다 젊은 분들도 나이가 되면은 예기치 못한 일들로 다 돌아가시고 하는데 저한테 부모님이 계셔서 다행이고 우리 꼬리가 있어서 다행이고 뉴스 보면은 참 슬픈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나는 이기적이지만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고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고 정말 감사하고 부모님한테도 그리고 이 장소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그쵸. 저는 그래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내가 게으른 건 알지만 정말 이게 내가 예전에 바랬던 인생이 아닌 건 알지만 감사합니다. 너는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범사에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난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행복한 사람인데 물론 내가 막 여기저기 나오는 배우 되고 연예인 되고 유명인 되고 엄청난 작업들을 하고 그러면 정말 감사하죠. 그것도 정말 감사하죠. 근데 전 지금도 감사해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나의 부모님이 그런 나의 모습까지 나를 응원해주고 나한테 기대를 해줬던 사람들이 나한테 믿음을 줬던 사람들이 내가 그런 모습을 이루는 거를 내가 정말 좋은 성과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욕심이겠지만 모든 걸 다 가지는 순간이 그게 모든 걸 전 다 가진 거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했을 그 순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싶어요. 당신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아무튼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멋있는 일들을 외국에서도 일하고 할리우드에서 일하고 수많은 작업들을 하고 그런 모습을 내 부모님한테고 나한테 믿음을 줬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었으면 정말 좋겠죠. 그런 순간을 위해서는 지금도 되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감사함을 느끼는 뿐만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인생 오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다. 하지만 내일도 있다. 지금 안 죽고 이렇게 잘 살아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잠들고 나서 보면 또 내일 다시 태어난다. 그 내일을 위해서 오늘 잘 자고 또 하루하루 모여서 엄청난 성과가 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술 처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지금 두렵고 무섭지만 거기서 파생된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